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경매는 휴정이에요. 그죠? 물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인천이라든가 일부 지역은 또 경매가 진행 중이에요. 전국이 다 휴정인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있는 이제 부울경 쪽은 지금 휴정인데 또 며칠 있으면 뭐 창원이라든가 그 일부 또 저기 법원들은 또 개정을 하더라고요. 순조롭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은 그래서 좀 답답해서 공매 쪽을 열심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공매 보고 계신 분 계신가 해서 같이 한번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실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공매의 차이점, 그리고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는 영상을 제가 이미 올려놓은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따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실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매 2019, 12095-002 되고요. 그리고 입찰 시간에서 여기 어떻게 돼 있죠? 2020 3월 16일 10시부터 3월 18일 17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월 16일부터 3월 18일, 그러니까 3일간이죠. 3일간이고, 그리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는, 그죠? 3월 18일 17시 되면은 끝난 거예요. 경매는 우리가 일정한 일시에 지정된 법원으로 가서 입찰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공매는 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편하게 집에 앉아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꼭 지정된 날짜가 있는 게 아니고 기간이 있는 거죠. 3일 동안 입찰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또 경매는 법원에 따라서 한 번 유찰될 때마다 그 다음 기일이 약 한 달 뒤로 정해지고 20% 또는 30%씩 저감이 됩니다. 최저가가. 그죠? 근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되고 10%씩 내려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물건은 동래구 사직동, 부산 아파트예요.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 쌍용예가라는 아파트입니다. 감정가가 5억 7,500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 지금 유찰이 돼서 10% 내려간 5억 1,750만 원으로 최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방송 보고 계시는 오늘 오후 5시에 입찰 마감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시세 조사하셔서 이번에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어디서 공매 신청이 들어왔냐면은 동네 세무서에서 들어왔습니다. 경매는 개인 채권자나 금융기관에서 들어옵니다. 그죠? 네, 그런데 공매는 뭐예요? 세금 때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네 세무서에서 공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명도 책임 매수인, 그거야 당연하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입찰 정보란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시불 30일, 이거는 뭐냐면은, 낙찰받고 매각 허가 결정 나면은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내야 한다. 요거는 경매랑 거의 비슷하죠. 그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더 기간이 짧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3월 9일 날, 지난 3월 9일 날 10시부터 3월 11일 5시까지는 감정가인 5억 7,500을 최저가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아무도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0% 내려와서 그 다음 주인, 지금 이번 주 3월 16일부터 3월 18일 5시까지 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번에 누군가가 이제 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발표는 어떻게 합니까? 경매는 입찰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 기다리면 발표를 합니다. 자,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감하고 그 다음날 11시 되면은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고요. 만약에 이제 요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을 이체를 하거든요. 이체를 하는데 떨어지면은 바로 환불이 되더라고요. 기분 별로 안 좋대요. 보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공매를 간간히 한 번씩 해봤거든요. 최근에는 요즘은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월 19일 날 11시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등 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글자로 찍혀요. 밑에 어떻게 1등 얼마, 2등 얼마 이런 식으로 금액이 찍힙니다. 그리고요, 매각 결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경매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낙찰받고 1등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다시 이의 신청 기간인 일주일을 둬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1등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야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고, 그리고는 잔금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아무리 내가 다 들고 스탠바이 하고 있어도 1등 했다고 해서 바로 잔금 납부를 못 합니다. 2주일은 아무리 짧아도 2주일은 지나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봐요. 3월 18일 날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3월 19일 날 개찰합니다. 그럼 발표하고 나서 뭐냐면은 그 다음 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접수받고 목요일 날 발표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3월 23일 되면은 매각 결정이 나는 겁니다. 매각 결정 나면은 잔금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거죠. 시스템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경매, 공매가 같이 진행이 된다고 합시다. 경매, 공매가 같이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예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해서 19일 날 누군가가 낙찰받고 23일 날 되면은 이제 매각 허가 결정 났으니까 잔금을 이때부터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경매로 말입니다. 경매로 조금 앞에 낙찰이 됐다. 그럼 아직 그거는 매각 허가 결정이 안 난 거예요. 3월 10 말고 16일 말고 그 약간 앞에 뭐 며칠 상관으로 됐다고 합시다. 거기는 2주일이 지나야 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며칠 뒤에 낙찰받은 공매에서 먼저 잔금 납부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어떤 그 맹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 공매 같이 진행될 때는 유념해서 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 영상 제가 미리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도 그러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은 다음 주로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3월 23일 월요일부터 3월 25일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또 접수를 받고 그 다음 목요일 3월 26일 날 또 발표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금액이 역시 5억 1750 뭐죠? 750에서 다시 10%가 내려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라는 말이 우리 편하게 등기부 등본이라 하잖아요. 옛날에 맨날 등기부 등본 이랬는데 그게 정식 명칭으로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에 주요 정보 이렇게 쭉 이렇게 리스트 뭐가 올라 있냐면은 위임기관 동네세무서 그리고 근저당권자 원래 부산은행이었는데 여기로 뭐죠? 유동화 전문회사로 이렇게 넘어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가압류들 있고 압류, 가압류 쭉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뭐가 있냐면은 부산은행 여신관리부에서 임의경매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매도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 좀 이따가 같이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경매에서는 배당 신청, 배당 요구라고 하죠. 배당이라고 하고 공매에서는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는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공매예요. 공매는 아까 동네 세무서에서 들어왔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근저당권자들도 자기들이 얼마 저기 돼 있다. 얼마 달라 하고 배분 요구 채권액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쭉쭉쭉 금액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요. 아까 그러면은 위에 보니까 여기 경매 신청한 게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우리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합시다. 일단 그 넘어가기 전에 다시 여기 이어서 요 밑에 부분 때문에요. 점유관계. 점유관계는 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 이 땡땡씨가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경매로 넘어가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경매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경매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고 봤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부산지방법원 번호내 2019 타경에 3775 됩니다. 매각기일 3월 13일로 잡혔었는데 1차가요. 지금 못한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번호는 쭉 지금 뭐 20며칠까지 지금 연기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집 동래구 사직동 124동 16층. 그래서 여기는 경매는 감정가가 5억 8,4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날 수 있죠. 감정평가를 이제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법원에서도 할 거고 그쪽에서도 할 거고 그죠? 하는데 그 감정하는 시점에 따라서 시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감정은 5억 8,400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매각기일 변경이 되고요. 만약에 공매가 없다. 공매가 없고 지금 경매로만 진행한다 하면은 3월 13일은 변경이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날짜가 그죠? 잡혀서 나오겠죠. 예를 들면 4월 달에 합니다 하고 발표가 됐다 합시다. 그죠? 공고가 됐다 합시다. 그럼 4월달 5억 8,400에는 입찰을 안 할 것 같고 시세 보면은 자 그럼 한 번 더 유찰되고 5월달 그죠? 경매는 약 한 달 후에 하니까 5월달에 입찰을 하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 공매가 진행 중이니까 만약에 경매로 이 사건을 계속 보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지금 공매 진행 중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보고 경매 공매가 같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하면은 등기사항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도 나와 있고 또 그 문서 송달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같이 진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왜 경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 혼자서 그냥 책 보고 조금만 공부해서 혼자서 한번 해봐야지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지금 동네 여기 사직 쌍용예가 아파트 이 변경이구나 언제 다시 나오지 언제 다시 나오지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죠. 자 그리고요 그러면 여기 그 한번 등기부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쪽으로 해가 등기부를 볼게요. 2011년 11월 23일 날 소유권 이전 이 땡땡시 그 당시에는 4억 3,300으로 했군요. 그 다음은 근저당 부산은행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부산은행 추가 대출 받았고요. 그래서 이 부산은행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도 했고 그리고는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합니다. 그 뒤에 보니까 압류 동네 세무서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뭐가 들어왔어요? 공매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 다음 가압류들 들어와 있고요. 압류, 가압류 많아요. 복부산 세무서도 있고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등기부를 보면은 2019년 4월 19일 날 부산은행에서 경매가 신청이 먼저 들어왔고요. 그리고는 2020년 1월 14일 날 공매 공고가 떴습니다. 동네 세무서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요것은 지금 경매는 경매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매가 접수가 되고 우리 일반인한테 공고가 될 때까지 빨라야 7, 8개월 어떤 경우에는 서류 송달이 굉장히 늦어지고 그러면 1년 이상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4월 19일 날 경매 그죠?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아까 이번에 3월 달이 그죠? 경매 1차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매는 후다닥 지금 진행이 돼서 뭐 공매는 모여서 하는 게 아니니까 코로나 영향 없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경매는 지금 변경이 돼버리고 공매로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있는 사건이 경매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막 변경되는데 혹시 그 사건이 공매로 진행은 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 싶은데 요즘 같은데 어떤 정보를 올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음만은 좀 밝게 가시도록 노력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